자, 이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자. 자, 그러니까 내가 앞단원 이제 앞에 페이지 문제를 풀 때 이제 이 얘기를 잠깐 했거든. 분배 법칙. 이게 행렬에서도 분배 법칙은 성립이 됩니다.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고 분배 법칙, 결합 법칙 이런 건 성립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빈칸을 좀 채워보면 분배 법칙이라 하면 흔히 말하는 전개하는 겁니다. 전개. 그래서 이제 이게 A가 이렇게 곱셈인데 A가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서 이렇게 괄호 안으로 전개되니까 AB 플러스 AC. A가 B랑 C의 왼쪽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럼 여기 C가 이렇게, 그지? C가 이 괄호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곱해지면 이렇게 전개가 되긴 돼. 전개가 되긴 되는데 AC 플러스 BC. 그러니까 C는 A랑 B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곱해져 있어야 됩니다. 요거 오른쪽 왼쪽을 꼭 지켜주고, 그게 왜 꼭 지켜줄 필요가 있냐면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이 안 되죠. 자, 교환 법칙이라 하면 이제 이게 이거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행렬 AB의 곱셈이 잘 정의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AB랑 BA는 다를 수 있다.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니까, 그지? 안 되는 경우도, 성립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법칙으로서 성립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저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앞에서 했듯이 곱셈 공식들, 우리가 실수해서 공부했던 뭐 합차 공식이라든지 완전 뭐 제곱 공식, 세제곱 공식 전부 안 됩니다. 전부 안 되고 다 이렇게 전개를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왼쪽 오른쪽 위치 지켜가면서 다 전개를 해봐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분배 법칙이 된단 말은 묶는 거 정도는 된다는 거거든. 인수분해에서 그지? 이렇게 묶는 거 정도는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지? 때로는 묶을 때도 있어. 그지? 전개할 때가 전개를 하는 게 가능하다면 묶어내야 될 때도 있는데, 그지? 근데 묶을 때도 그래. 오른쪽 왼쪽인지 잘 보고, 그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잘 보고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 A, B, C 다 알려주고 이렇게 이제 하래. 그러면 차근차근 곱하면 되거든. 차근차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A, B, C고 C, B, C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묶어낼 수 있어. 그지? 묶어낼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이렇게 B, C를 B랑 C 곱한 걸 묶어낼 수 있겠네. 그럼 얘는 이렇게 됩니다. 자, A 빼기 C가 되고, 괄호 안은, A 빼기 C, 그리고 그 옆에 그 오른쪽에 B, C가 이렇게 곱해지면 되더라. 이제 요거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 다, 이거 세 개 곱셈을 하고 요거 세 개 곱셈을 해서 빼기보다는 묶어내면 그래도 좀 수월하지 않겠냐. 자, A 빼기 C는 이 정도는 우리가 암산도 되지 않을까? 2 빼기 2면 0이고, 그지?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리고 3 빼기 1이면 2고, 1, 5, 마이너스 4. 그지? 이거랑 이제 BC랑 곱하는 거니까 B가 2, 마이너스 1, 0, 1이고, C가 2, 3, 1, 5다. 그지? 그래서 왼쪽부터 차근차근 곱하면 되지 뭐. 요거 두 개 먼저 곱셈을 하면, 그지? 앞에 거는 행, 뒤에 거는 열로 이렇게 쪼개놓고, 0, 그리고 요것도 0이니까 1행 1열은 0이고, 여기는 이제 1행 2열은 0, 마이너스 1, 0이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 2행 1열은 2행과 1열을 곱할 거야. 그지? 4죠. 그죠? 0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2행 2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입니다. 자, 이제 그거랑 2, 3, 1, 5를 C를 한 번 더 곱해야죠. 역시 이것도 이제 행열 이렇게 딱 끊어 놓고,
그러면 0, 1,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5, 8, 마이너스 6, 2, 12, 30, 18. 이제 내가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했는데, 그치? 또 각자 한번 해봐. 곱셈은 따라 쓰기보단 각자 한번 하고 내가 한 거랑 답을 비교하는 정도로 그렇게 필기는 해주면 좋겠네. 그지? 우리 곱셈은 그래 좀 이제 연습 좀 했을 거라고 믿고 조금 이제 편하게 할게. 처음은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조금 편하게 할게. 자, 그러니까 AB 곱하기 BA가 될 때도 있다니까. 될 때도 있어. 그지? 이게 이제 항상 되는 게 아니라서 법칙으로서 성립한다고 말 못하는 거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될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 지금 그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게 된다는 말을 문제가 해줄 때도 있어. 이게 된다는 말을 해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성립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AB를 계산하고 BA를 계산해서 같다고 연결해 보면 되거든. 그러면 답이 나올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게 된다는 의미를 가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성립된다라고 문제가 주기도 해. 이제 흔히 이제 뭐 제곱 공식이 성립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합차 공식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합차 공식이 성립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이게 성립이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곱셈 공식들이 그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성립이 된다는 것이 바로 AB랑 BA가 같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번 봐봐. 이렇게 해서 A제곱 나오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AB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플러스 BA가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없어진다고 원래는. 그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봐봐. 이렇게 됐다거든. 그지? 좌변과 우변이 같대. 그러면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은 그지? A제곱, B제곱 이렇게 날리면 되잖아. 그러면 얘만 남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결국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마이너스 AB 플러스 BA가 영행렬이고 이리저리 이항해서 소거 다 되고 나면 그 말은 어느 하나가 이항이 되게 되면 AB랑 BA가 같다는 얘기지 않겠나. 그지? 결국 이 조건은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중에 하나인 합차 공식이 성립한다는 건 결국 AB와 BA가 같아지는 그런 경우라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이제 이거에 맞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거에 맞게 푼다는 게 AB랑 BA가 같다니까. 그지? 그러면 AB랑 BA를 따로따로 구해보면 됩니다. 해보자. 결국 지금 요 문제가 요게 성립한다는 건 결국 요게 AB와 BA가 같다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눈치를 채서 자, AB 계산을 해보자. 1, 1, 1, 0 AB 4, 1. 자,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좀 나눠 가지고 A 플러스 4입니다. 자, 봐봐. 따라 쓰지 말고 잠깐 화면 강의 멈추고 혼자 계산을 곱하기를 해봐. 알겠지? 그리고 나도 곱하기 계산을 할 테니까 잠깐 화면 멈추고 다 해놓고 다시 결과를 한번 내 거랑 한번 비교해봐. 알겠지? 그렇게 곱셈을 손에 익혀야 됩니다. 따라 쓰는 거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나도 일단 계산 좀 할게. 이렇게 되고, 응, 응, 이렇게 되네. 응. 그래, 나도 금방 혼자 이렇게 막 펜이 움직이는 걸 보면 눈치를 챌 수 있을 건데, 나도 한번 하고 검사를 합니다. 내가, 그지, 뭐, 나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내가 엄청 뭐 빠르고 정확하게 잘해서 그렇다라기보단, 그지, 뭐, 나는 그래도 이 행렬을 꽤 오랫동안 다뤄왔거든. 근데도 곱셈은 검산을 꼬박꼬박 합니다. 자, 이번에도 또 이거 곱하기 할 거거든. 화면 잠깐 멈추고 일단 따라 쓰지 말고 멈추고 각자 한번 해봐. 알겠지?
그리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봐봐. 결과만 봐. 결과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됐겠네. 자, 이렇게 이제 AB랑 BA를 이제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계산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지. 얘랑 얘랑 같아야지. 결국, 이런 합차 공식이라는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는 건, AB랑 BA가 같을 때랬으니까. 그러면 A가 5고, B가 4야. 그지? 그러면, 우리는 A가 5고, B가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행렬은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당연히 성립이 되는 합차 공식이 성립이 된대. 그지? 근데 그게 원래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행렬에서는 원래는 안 됩니다. 그지? 이게 항상 성립된다라고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는 공식이 성립한다는 건, 그지? AB랑 BA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공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이런 것도 이게 성립이 된다고도 문제가 나올 때가 있거든. 2AB 이게 이렇게 된다고 나올 때도 있거든. 그러면 그거 역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자,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은 이게 행렬의 곱셈에서 마치 이제 숫자 계산에서의 1 같은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1이라는 게 곱셈에서 1이라는 게 이제 뭐 곱하기 1은 우리가 생략하는 경우도 많은 것처럼 이제 그냥 어떤 숫자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 단위 행렬이 그러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단위 행렬은 여기 보면 그지? 이렇게 돼 있거든. A하고 그지? 1을 곱했어. 그지? 근데 그게 A랑 1을 곱했는데 그게 그냥 A가 그대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1이란 얘기를 하는 게 그지? 3 곱하기 1은 그지? 그대로 3이 나오잖아. 그지? 여기에서 이제 3이라서가 아니고 1이라서 3에다가 1을 곱하니까 3이 그대로 나왔던 것처럼 이제 어떤 행렬 A에다가 그게 뭐 A가 2일 수도 있다. 그지? 근데 어쨌든 어떤 행렬 A에다가 1을 곱하면 그지? 근데 그러면 그 A가 뭐든 간에 그지? 그대로 A가 유지가 되는 그지? 곱셈의 결과가 그대로 A로 나오게 하는 그런 행렬입니다. 단위 행렬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위 행렬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지? 만들어 볼 수 있냐면 여기에서 일단 정사각 행렬이야. 그러니까 그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똑같은 정사각 행렬에서 II 성분, 대각 성분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행렬에서 이렇게 그 사이즈가 가로 행과 열이 같을 때 여기 요렇게 내려가는 요 대각 성분이 이 대각 성분이 전부 다 숫자 1이고 그리고 이런 나머지 자리들은 다 0으로 채워진 나머지 성분은 모두 0인 그런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 하고 보통 대문자 A로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얘는 또 하나 좀 독특한 게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거든. 그러니까 A하고 2를 곱하나 이 순서대로 곱하나 2에다가 A를 곱하는 순서로 계산하나 똑같이 A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된단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 예로 들어보면 A 플러스 2의 제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조금 더 자세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그 A하고 1을 곱하면 이제 곱셈이 이제 2가 단위 행렬, 그치? 곱하기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그런 행렬이니까 그냥 A2는 그냥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2 제곱이라는 게 2 곱하기 2잖아. 그지? 그러면 2는, 그지? 2는 아까 내가 그 얘기도 잠깐 지나가면서 했는데, A가 2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2에다가 어떤 단위 행렬 2가 곱해졌으니까 그 결과도 그대로 2가 나오게 되는 거랑 똑같다. 그냥 마치 1의 제곱이 1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곱도 2고.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곱셈 공식을 활용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행렬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곱셈 공식을 써도 되는데, 곱셈 공식을 쓰는 문제가 막 많이 나오기보단, 그지? 이게 여기에서 1의 거듭 제곱처럼 이렇게 거듭 제곱이 언급이 되는 경우가 좀 있거든. 그래서 그러한 문제 하나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A의 30제곱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지? 자, 이게 앞에 비슷한 예가 하나 있었어. 그지? 그런 것처럼, 그지? 이것도 한 번, 두 번 해서 규칙을 봐야 되는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A 제곱을 일단 먼저 좀 해보면, 자, 이렇게 두고, 그지? 행, 열 기준으로 딱 나눈 다음에, 자, 그지? 또 봐봐. 내가 계산을 할 테니 잠깐 화면 멈추고 또 각자 한번 해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0 0 자, A 제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지? 이렇게 하고 나서 봐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세제곱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여기서 바로 눈치를 채는, 그지? 조금 이제 행렬이 익숙해지면, 얘를 보고, 이거 바로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기도 하겠지만, 일단 세제곱 한번 해보자. 한번 봐봐. 세제곱이라 하면 A 제곱에서, 그지? 거기에다가 A를 하나 더 곱하는 게 세제곱일 테니까, 이게 A 세제곱이거든? 그럼 A 제곱이 여기로 갔죠. 그지? 자, 그러면 또 이거를 이제 행성분, 열성분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곱셈을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2고요. 마이너스 1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딱 보면, 얘들아, 얘를 딱 보면 이게 마이너스 A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 A에다가 그제 다 성분이 다 이렇게 부호가 타타타타닥 바뀌어 있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제곱했을 때 A였기 때문에 그래. 마이너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A 세제곱은 A 제곱 곱하기 A인데 A 제곱을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거든. 이 숫자가 딱 가운데만 이렇게 숫자가 똑같은 숫자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0이란 말이야. 이러면 이제 그치, 이게 단위 행렬인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치? 가운데 이쪽에 얘들아, 이쪽에 다 1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0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숫자가 똑같잖아. 그치? 여기랑 여기가 숫자가 똑같으니까 원래 1, 0, 0, 1이라는 단위 행렬에 2차 정사각 행렬의 단위 행렬에 마이너스가 하나 이렇게 다 곱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가 이렇게 성분들이 곱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다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보면 만약에 3003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또 이거는 우리가 32라고 봐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랑 여기랑 숫자가 다르면, 그지? 이것과 이것의 숫자가 다르면 2로 나타낼 수 없겠지만 똑같고, 그지? 대각 성분이 똑같고 그리고 나머지가 다 0이라면 그러면 2의 배수로 그렇게 쓸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제 A 제곱이 마이너스 2니까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A가 되고, 그러면 2 곱하기 A는 2의 특성에 따라서 그냥 A가 되거든. 그래서 A 세제곱이 마이너스입니다. 그치?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쭉 해서 나갈 건데, 그치? 그럼 이제 답을 찾자. A 30제곱. 자, 그럼 A 30제곱은 이렇게 보자. 사실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A 세제곱은 내가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실제로 2랑 A랑 곱하면 A가 나온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계산을 한 거고, 실제로 A 제곱이 2라는 거에서 멈추면 돼. 이 문제 풀이는 A 제곱이 마이너스 2야. 그럼 A 30제곱은 A 제곱을 15제곱 하면 되거든. 그럼 A 제곱이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에 15제곱. 그러면 이게 이제 홀수니까 이 마이너스는 실수배 마이너스는 그대로 남을 거고 2에 15승 이런 식으로 써진다. 근데 2는 두 번, 세 번 백날 해도 2거든. 1을 곱하면 1을 주구장창 거듭 제곱하면 1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결국 E의 특성에 따라서 15승은 그냥 이 하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A의 30제곱은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네.